강사님께서는요, 정말, 잠시만요. 아이고, 이게 엄청, 네.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 이제, 함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이진옥 강사님께서는요, 출산과 육아를 겪으시며 산후 우울증이 왔을 때 유니시티, 산후조리의 정말 보약인 이제 시스테트와 에너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생 공짜로 먹고 싶다는 작은 꿈으로 출발을 했으나 지금은 가정을 세우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멋진 비즈니스라 확신하며 즐겁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사파이어 리더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멋진 이진욱 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때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특히나 초보자분들께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강사님 모실 때요, 뜨거운 박수와 한호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진욱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우리 호스트 김훈 사장님 주말에도 너무 또 환한 미소로 멋지게 잘 맞아주셔서 네,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공유하고 다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자, 무사히 첫 번째 과제가 이제 통과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연습할 때 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긴장감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묘미가 아닌가 하면서 아주 쫄깃쫄깃한 마음을 저희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을 초보자의 함정이라고 받았는데, 사람들 엄청 오늘 공감할 내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유니티를 빅 비즈니스로 만났던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내 산후조리를 어떻게 잘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남편의 권유, 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서 유니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유니티를 만났을 때 이제 저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저를 몇 번 뵈신 분도 있을 테니 제가 짧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처음 유니티를 만났을 때 저는 이제 30대 중반쯤 되었고, 그리고 자녀가 하나에서 둘로 막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맞벌이를 해보겠는데, 이제 둘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원래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둘째까지 태어나니까 이거 조금 더 몸도 돌보고, 또 우리 애들도 조금 더 엄마 손이 필요할 때니까 내가 조금 더 애를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평생에 아주 잠깐 집에 있었습니다. 네, 몇 달. 제 평생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뭔가 내 생활은 내가 걸어가고 또 젊은데 집에서 놀면 뭐해. 또 내가 부모님이 이만큼 교육시켜줬는데 내가 있으면 뭐해. 하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 태어나고 한 몇 달 정도 잠깐 집에서 쉬면서 아이를 이제 돌보고 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C 플러스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네, C 플러스를 만났을 때 저희 남편이 줬던 그 멘트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서 가끔 강의 때 이제 써먹습니다. 너무 지혜로운 멘트, 그 멘트에 제가 컨택이 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 마음으로 할당이었는 그 멘트는 뭐였냐면 여보, 애 낳고 첫째 때는 조금 챙겨줬는데, 이제 둘째 낳고 벌써 몇 달이 지나서 이렇게 잘 못 돌봐준 것 같다. 여보, 이거 먹고 산후조리 보약처럼 생각하면서 여보 건강 찾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마음이 이건 뭐야? 뭐 어디 가서 뭘 산 거야? 뭐 말도 없이 뭐 얼마야? 뭐 이런 말 전혀 안 나왔고, 그래? 맞지. 내가 그랬지 하면서 편안하게 마음이 열리면서 제품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제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제품을 섭취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변화도 잘 관찰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제품을 통해서 저희 스폰서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스폰서님이 제가 알고 있던 이제 학교 선배님이셨는데, 선배님을 이렇게 사람들 보면 조금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화면 괜찮나요? 아, 네네. 네, 방금 뭐가 떠가지고요. 네, 소문에, 여러 선배님들의 소문과 뭐 이렇게 뭐다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분의 이야기는 정말 반짝반짝했어요. 네, 뭐 표현을 제가 반짝반짝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정말 많이 변화되신 모습을 제가 좀 호기심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신뢰할 만한 분을 통해서 또 신뢰할 만한 제품을 이렇게 받고 강의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린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저도 소비자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잘 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안 하면 나만 손해일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면서 저도 또 초보자 시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에요, 사장님들. 벌써 5분 지났는데, 네, 아직 본론에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제가 제품을 처음 섭취하고 스텝을 만나고 어쩌면 이게 내 미래를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엄청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준비된 스폰서를 통해서 제가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또 그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또 판단력이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초보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또한 저도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자리에서 사장님들께 또 저의 흑역사도 나눠보고 또 제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용기 내시고 또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함정에 잘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우리가 뭔가 삶을 삶에 있어서 함정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함정이 진짜 막 덫이 있다거나, 뭐 사기꾼이 여기 사기꾼 얼굴에 적어 놨다거나, 뭐 땅이 저렇게 구멍이 파여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함정인 것 같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함정인데, 사실은 이 함정이 어디에 가장 맞나 하고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함정은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머릿속, 내 생각 속, 여태까지 묻어있던 나의 생각들이 저렇게 나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예전 생각을 하면서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고요. 또 내가 지금 어떤 함정이나 걸림돌에 빠져 있는 건 없을까 하면서 또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전 처음 만났을 때 잘 파는 사람이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인맥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제 눈에 저의 스폰서님은 그래 보였습니다. 왜냐면, 편안했지만 어느새 제가 뭔가가 너무 더 먹고 싶어졌었고, 또 편안했지만 저에게 미래를 보여주셨고, 그 편안하게 하는 그 말들이 다 매끄럽고 조리 있어서, 아, 저렇게 돼야만 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저분은 너무 멋있는데, 나는 저렇진 않으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넘어가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스폰서님이 안내해주는 이 시스템 그리고 스폰서라는 이 존재가 저에게 끊임없는 등대와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를 우선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참 딱딱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사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뜬금없이 왜 사랑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장님들은 내 네트워크 마케팅 그물이라고 하는데 나는 뭘로 그물을 딸 것이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번 정의를 내려본 후에 사업이라는 것에 한번 뛰어들어 보면 아마 고민을 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팔지 못하고 뭐 말 못하고 뭐 이런 생각, 인맥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제가 생각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파는 거, 뭐 이렇게 막 해놓고 뭐 매출을 많이 올리는 거, 그런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내가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애용한 제품. 내가 제품만 봐도 웃음이 나는 그런 느낌 아시죠, 사장님들? C 플러스 볼 때 C 플러스의 안에 있는 그 어떻게 탈탈탈 이렇게 터시죠? 그냥 안 버리시죠? 마지막에 바닥에 이렇게 C 플러스 먹고 조금 남아있으면 꼭 한번 헹궈서 드시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평생 먹을 것 같고 내가 정말 돈이 없어도 땡빛을 내서라도
사먹을 것 같은 그런 물품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제품 중에. 내가 그 애용한 것들에 대한 제품마다의 아마 감동이 쌓여 있을 거예요. 오메가를 하나를 드신 분은 아마 한 가지의 감동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제품들 다양하게 또 섭렵하신 분들, 또 나의 감동만이 아니라 또 나의 소비자의 감동까지 막 더하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날이 갈수록 이 감동이 엄청 커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었던 경험을 어쩌면 판매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는 아니면 내가 느꼈던 감동을 전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강의 중에 많이 듣긴 했는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딱 들리던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 아마도 그런 제가 조금 더 많은 경험을 조금씩 쌓고 나면서 저희가 제게 왔던 것 같고요. 또 사업 설명이란 건 뭘까? QI란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업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설명했어요. 제가 뭐 농담 삼아 진지충이라고도 하고요. 그 애들 농담 중에 무슨 벌레 충자로 붙입니다. 진지충, 설명충.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건 이래서요, 저건 저래서요, 그건 그래서 이렇게 됐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소비자들의 눈이 동태가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 항상 대화하다 보면 소비자는 더 집중하고 눈을 반짝이고 몸은 앞으로 다가오고 이런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명했더니 이것은 더 이상 소비자와 그런 대화가 단절되더라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사업 또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누는 게 어쩌면 멋진 사업 설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것은 제가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사장님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공감해 가시면 한번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유니티 사업의 그런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사장님들이 사업을 쭉 진행을 하시잖아요. 물론 그렇게도 흘러가죠. 왜냐하면 C 플러스 먹었는데 너무 좋아서 신강경색 일은 아버지께 꼭 전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전하고 전해졌던 게 내가 사업할 거야 라고 이제 결론 짓진 않았지만 어느새 사업이 펼쳐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어떤 순간이 온다면 한 번 꼭 되짚어 볼 순간이 온다면 특히나 지금 너무 좋죠. 연말 연초. 우리가 또다시 한번 나의 미래를 설계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때 꼭 한번 나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뭘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유통할 것인가를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마감을 정말 애써서 하셨을 텐데요. 막 여기저기에서 막, 그저 기쁨의 소리, 막 발버둥 치는 소리,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많았습니다. 소리가 많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내가 유통하는 것이 처음에는 오메가일 수도 있고, 1000PB 창업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뭐 C 플러스 세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장님들께서 생각을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의는 누가 절대로 대신 내려주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을 처음에 내가 사업을 떠올릴 때 결단하고 생각해보고 가신 분하고, 저처럼 어영부영 있다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고, 뭐 저의 흑역사입니다만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속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나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게 그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제품 너무너무 멋지지만 꼭 제품만을 유통할 게 아니라 나는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신뢰를 유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또 건강이 유통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식보다는 또 진실된 어떤 경험들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번 쭉 정의를 내려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래 왔다고 한번 전해드리니 사장님들께서도 제가 제목을 딥딱 크게 썼습니다. 나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꼭 한번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뭐 한나절이든 시간을 꼭 내셔서 내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뭘까? 그리고 유니스티가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내가 유통하고 싶은 그 결론은 뭘까? 이것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나를 믿어주세요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조그만 글씨로 내가 먼저라고 썼습니다. 자,
사람들 처음에 오메가를 전할 때 있죠. 오메가를 전하고 C 플러스를 전하고 또는 이 사업의 비전을 전하고 꿈을 전하고 우리가 뭔가를 전달합니다. 근데 전달을 하면서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죠. 얘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얘가 나보고 너 왜 그 딴 거 하냐고 하면 어떡하지? 너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고 하면 이런 걱정들 막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생각을 제가 처음에 엄청 많이 했고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망상들이죠. 얘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를 얕잡아보면 어떡하지? 뭐 다단계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주춤주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들은 제가 관련된 지식이 많이 없었을 때고, 또 가슴이 절절한 그런 감사한 경험이 적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죠. 이런 강의를 통해서도 하게 되고, 시스템이나 뭐 랠리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때 사장님들 반드시, 결론을 지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꼭 옳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문 하나를 갖고 사장님들이 이 일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바이오스 라이프 C 플러스하고 바깥 사람들이, 유니스티 바깥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C 플러스하고 내가 생각하는 유니스티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니스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하고 유통하고 사업까지 하고 있는 거지만 또 유니스티 바깥에 계신 또 분들, 유니스티 아직까지 알지 못한 저는 미개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미개척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냥 하나의 다단계고 그냥 하나의 직접 판매 같은 그런 류에 있는 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거나 판매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네, 다수의 믿음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저희들은 정말 가슴에 새겨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본주의 우리가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특별히 다 매스컴이나 매체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매체를 보고 뭐 잡지, 뭐 신문 아니면 TV,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많은 뭐 유튜브 매체 같은 것도 있겠죠. 많은 정보를 접하는데 결국에 그 정보는 다 가공된 거지 않습니까? 이 가공된 정보들은 결국에는 누군가의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영상물을 하나 보더라도. 그래서 누군가가 기자의 눈을 통해서 된 거고 PD의 눈을 통해서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대는 아직 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그냥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30년 전의 유통, 20년 전의 유통, 오늘날의 유통, 앞으로의 유통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시스템에 오라, 그리고 유니시티에 오라, 그러면 이제 이곳에 딱 와보면 처음에 다른 게 있습니다. OM장에 초대돼서 왔건, 뭐 어쨌든 돼서 왔건, 딱 와서 문을 열면 사람들이 어쩌고 있습니까? 인상 빡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웃고 있습니까? 처음 오는 사람인데도,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오셨어요? 뭐, 머리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뭐, 스카프 예쁘네요. 막 칭찬이 막 쏟아지죠. 탄생 이래, 내 부모님 이래, 이후로, 이렇게 어쩌면 부모님보다 더 많은 칭찬을 막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살던 삶을 쳐다보면, 칭찬을 많이 합니까? 꾸중을 많이 합니까? 지적질을 조금 더 많이 더 듣고 살죠. 꾸중 많이 받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막 많은 지적질과 뭐 꾸중 같은 거를 듣습니다. 또 우리가 성과를 많이 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실패하거나 뭐 좌절했던 경험이 많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방해받은 적이 많습니까? 누구를 격려해 준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전문 용어로 코사리를 준 적이 많습니까? 핀잔 준 적이 많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환경들은 이제 이전의 환경에서 새 환경으로 넘어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직업에 맞는 어떤 새 연료를 갖고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습관이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가정 환경이나, 물론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긍정의 곳에서 노출되고 계신 분도 있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 칭찬보다는, 그죠?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경쟁 사회에 계속해서 있었죠, 우리들이. 근데 이런 것에서 이제는 결국에는 요 문화 안으로 들어오시면, 나를 믿어주지 못하던 문화에서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가 먼저 나를 믿어주라. 그리고 스폰서도 나를 믿고, 팀도 나를 믿고, 다 나를 믿으니 나도 나 자신도 나를 믿어주라는 문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왜 못 믿나? 1년이 가도 못 믿고, 2년이 가도 못 믿고, 3년이 가도 못 믿기도 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왜 못 믿나를 생각해 보면, 그냥 딱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믿어주는 습관이 안 되어서.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고 누군가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습관이 안 되어서 그렇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사장님들 이 멋진 저녁 시간에 이곳에 들어와서 비디오 켜고 앉아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팀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비디오 켜고 앉아서 또 경청해주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그렇다면 사장님들 이러면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믿는 습관이 없었지만 이런 습관을 이제부터 만들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또 나를 믿는 습관을 못 만드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믿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막 나가야 되는데 이불 속에 막 누워있고 막 나가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가서 딱 멋지게 뭔가를 딱 멋있게 딱 전달해야 되는데 나는 계속 버벅버벅하고 갈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막 망설이는 내 모습을 내가 자꾸 보기 때문이죠. 한의원 사장님들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한 발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믿어주는 이 멋진 곳 안으로 사장님들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25년은 좀 더 내가 나를 믿어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다시 한 번 더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내가 나를 믿으려 그러면 내가 나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 하고 싶은지, 나는 뭐에 미칠 것 같은지, 뭐를 생각할 때 가슴이 절절하고 막 뜨거운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보는 시간 꼭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니까 헛한 생각만 또 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쟤는 잘할 것 같은데 뭐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못하는 거는 일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점점 더 생생하고 점점 더 원하는 말을 진하게 계속해서 그림을 더듬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나를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가슴 아프게도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슴 아프게도. 강의를 5번 들었건, 숫자를 알렸건, 1년이 지났건, 세월은 상관없습니다. 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걸러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러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결과 내는 사람이 되고 싶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책을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동기부여를 위해서 미팅이라는 장소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 책 읽으라고 하면 읽나요? 그죠? 자, 그리고 뭐 미팅에 오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예스 하면서 막 옵니까? 이런 것을 바꿔가시면 사장님들이 점점 더 나를 믿어줄 수 있습니다. 책은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써서 편찬을 했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올라가죠. 또 미팅장에 오셔가지고 나의 스피치를 나누고 그의 스피치를 들을 때 우리는 동기를 계속해서 얻으면서 어쩌면 생명수를 공급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나를 믿었는데 내일은 못 믿는다. 그저께는 믿었는데, 석 달 뒤는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 오락가락 하게 되겠죠. 그 믿음을 갖고 이제 출발할 때 제가 전념하지 않는다라고 썼는데, 다른 말은 밑에 결단이라고 써놨습니다. 전념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모든 생각을 유니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념하게 되면 사람들 결단이 나에게 정말 가슴 절절한 결단이 다가오게 됩니다. 혹시 내 꿈을 생각했을 때 너무 애절해서 너무 원해서 사람들 뭔가 콧잔등이 시큰해지면서 나는 꼭 그렇게 되고 싶어. 나는 꼭
PD가 되고 싶어. 나 디렉이 되고 싶어. 나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어. 왜 되고 싶냐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나는 꼭 그 자리에 가서 이룰 거야. 나는 뭔가를 해서 꼭 이것을 되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내가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의 단계를 거친 후에는 거치게 되면 이제 전념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념하는 단계가 괴롭지 않아요. 즐거워요. 왜냐하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아니라 그냥 우선순위를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고입니다. 이제 우리가 1년 스케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1년 스케줄표가 나오면 일단 제일 먼저 그 달력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토대로 나머지 스케줄들을 잡습니다. 자, 일단 내가 먼저 유니스티에 전념하기로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딱 정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 이것을 평생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여기에서 결과를 낼 동안에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한 3년에서 5년 또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요, 사람들 뭐 잠깐만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냥 숨 쉬듯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모든 시스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자연스러워지면서 이게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 안에 하나가 되어버려요. 동화가 되어버리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직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사업으로 보셨다면 사업으로 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일을 진행했으면 사람들 정말 사람들 많은 시간을 단축시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왜 우리가 소개하는 말을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죠? 바이오스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라는 그 인사말에 사장님들 정말 가슴 설레면서 정말 꿀꺽했던 적이 한번 있으셨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오너라는 단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누굽니다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오너라고 우리한테 오너라는 이름을 주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는 짓들을 가끔은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을 가끔 생각해 보면 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 아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면 이제 가끔 웃음이 날 때가 있죠. 내가 과연 이 오너라는 이름에 합당할까? 자, 예를 들어서 불났습니다. 그러면 오너는 불구로 들어가겠죠. 그죠? 직원이나 알바생은 당연히 대피해야죠. 그죠?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오너는 거기 가서 물 퍼내러 갈 거예요. 근데 직원이나 알바생은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출근 안 해야죠. 비 많이 오는데 출근을 왜 하겠어요. 그죠? 자,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내 일입니다. 스폰서의 일도 아니고, 내 파트너의 일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제가 돈 달 벌겠지 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그냥 이 일은 나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것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하면, 내가 열심히 산 결과를 내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어, 미팅 가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단소를 탁 한다. 예전에 뭐 저야 그런 그것보다는 자, 미팅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파트너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팅 가려고 하는데 이제 남편이 잔소리를 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안 그래도 막 날도 춥고 해서 나서기 조금 그런데 막 잔소리 탁 하면서 또 어디 가나? 이제 경상도입니다 여기는. 네. 또 어디 가나? 잔소리 하면서 밤마다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너는 돈을 버는 거냐 쓰고 다니는 거냐 네 뭐 헛짓거리 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아니면 뭐 이렇게 뭘 제품 덩이가 막 쌓여가고 있냐 너 지금 뭐 어디다가 돈 쓰냐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아유 그래 내 팔자에 뭐 성공은 무슨 성공이야 그냥 뭐 집에나 있어야겠다 오늘은 뭐 따뜻한 구두장에 앉아서 뭐나 먹어야겠다 이런 타협하는 마음이 생길 때라면 아직까지 사람들 전념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남편의 비난의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전에 생각해봤던 절절한 나의 꿈에 마음을 기울이겠습니까? 그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 왜 사장님 스폰서라고 추운 날에 집에 이불 뒤집어 쓰고 안 누워있고 싶겠습니까? 그죠? 뭐, 그러고 싶지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자동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게 이제 자동 세팅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나는 이 일을 내가 직업으로 내 미래로 선택했다 그러면 누군가의 비난 1번, 비난 2번, 비난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사람들 이를 악무는 그런 액션은 필요합니다.
근데 티나게 이를 악물면 안 되죠. 그냥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그래 이렇게 악무는 거 잘하시네요 하면은 사장님들 그때 저희 스폰서님 예전에 저희가 이런 말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틀리 클럽에 가입하자. 틀리 클럽은 다이아몬드 가면 뭐 이런 농담하면서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그리고 끝에 꼭 이 말씀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니고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모든 상황이 귀엽게 느껴질 때가 너도 반드시 올 거니까 지금 약간 이 악무는 일이 있다면 이 안 악무는 사람보다 이 악무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게 참 많이 위로도 됐고 또 웃기기도 했어요. 예전에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이를 악물게 만들죠.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결과도 없었고, 저도 저 자신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첫 PMC를 갔을 때 있었어요. 사람들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개방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PMC를 갔을 때, 유씨 너무 좋은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이걸 아직 알리지 못했을 때, 이게 미개척 지역이잖아요. 그때 제가 집 냉장고에다가 PMC 그 과제표를 딱 붙여놨는데,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친구가 이거 스캔을 싹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걸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 요새 뭐 하고 다녀? 이죠? 말투가 딱 이랬어요. 너 뭐 하고 다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논조인 거죠. 이렇게 논조로 얘기를 한 후에 제가 뭐 깔끔하게 얘기도 못했고 그냥 공부나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저도 클리어 스타트팩을 선물 받고 싶은 욕심에 첫 PMC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저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면 그 친구가 꿈 도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다다다다다 하고 간 후에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두 달 사이에 사람들 그 모세의 기적 아십니까? 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면 제가 별 말을 안 했는데도 한 분위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엄청 상처 아닌데 상처를 받죠. 그리고 조금 더 친하다는 사람들은 저한테 너 그런 일 왜 하냐?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하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즈음에 PNC 숙제로 명단을 이제 쓰라고 그랬어요. 명단을 쓰라 그랬는데 제가 진짜 저 커플은 부부였어요. 저 부부는 되게 똑똑해 보였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컨택하라 하기에 너무 똑똑해 보였고 자기 전문 직업군도 가지고 있었고 이 일을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저의 컨택 대상자에 있었어요. 근데 찾아가서 오메가 대본도 해주고 뭐 이문저문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일단 그는 컨택되지 않았어요. 어쨌건 했지만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나보다 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전심으로 전했던 그 나의 모습이 나한테 어 조금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분을 여전히 알고 있는데 제가 그분을 컨택하겠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컨택하고 싶은 매력이 없어요. 지금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인데 그때 너무너무 컨택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어쩌면 기피 대상 중에 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제가 똑똑해 보였기 때문에 또 하나 저의 그런 저의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 보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저희 집을 싹 스캔하고 갔던 그 친구 5년 만에 저의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어쨌거나 세월 속에 저는 제 그냥 이 표정 보시면 잘 안 싸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저의 주변에 있었던 빨리 먹고 늦게 먹음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그분들은 다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거나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됐거나 어쨌건 저의 지원군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가 전념하면서 꾸준히 계속했더니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저한테 다시 연락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마지막에 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라. 왜 이 아줌마하고 자꾸 얘기를 하냐? 이러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오히려 좋은 평가를 하면서 리뷰를 묻고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내가 병원 갔다 왔는데 이러던데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통쾌한 순간들이 반드시 옵니다. 또 그중에서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저와 함께 하기를 또 원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 일이. 사장님들 전념하는 그 일 시간 속에서 사장님들
고집을 갖고 전념할 것인가, 변화를 갖고 전념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전념을 하는데 고집을 갖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정말 엇박자가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하지만 변화를 해야겠다고 선생님들 선택하셨으면 내가 안 하던 거, 여태까지는 못해서 어색하던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 다 바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의 변화는 뭐였냐면 저는 쉽게 말하면 이제 내 생각 빼고입니다. 첫 번째 저의 변화는 정장을 입는 거였습니다. 그냥 애들과 수업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캐주얼 복장이 거의 다였는데 정장이 정말 안 어울렸고요. 정장 처음에 딱 입어보니까 누구 거 빌려온 것처럼 어쩜 그렇게 안 어울리는지 네, 느낌이 막 안 살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바꿔 입으라고 하니 부끄러웠어요. 처음에 정장 입는 게 왜 부끄러웠냐면 어색한 거죠, 그게. 그런데 정장으로 고쳐 입으라고 하니까 그 정장을 입고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친구가 정장 입고 만나러 가면 친구도 어색해 합니다. 저를 보면 서로 어색한 시간은 3분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는 친구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냥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분을 봤어요. 어떤 분은 복장을 갖춰 입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가고 저런 사람을 만날 때는 또 다시 이러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런데요. 그런데 변화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초지일관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자세를 얘기했을 때 아나운서 같은 복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많이 프리해진 느낌입니다. 아나운서 같은 복장을 하고 자켓을 갖춰 입고 그리고 예전에는 A라인 스커트도 안 된다고 그죠?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딱 H라인에 떨어진 깔끔한 정장 꼭 입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모든 공백 품목은 이제 H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자, 그리고, 이런 변화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자, 내가 변화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이제 안 보이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를 변화하면 제일 좋고 빠르냐 그러면, 내가 스폰서인가? 내가 파트너인가? 이 결정을 내려서 사람들이 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PMC를 이제 막 졸업하면서 이제 막 전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가 지금은 내 파트너를 당장에 후원해 줄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을 후원하게 된다면 나는 그 밑에 파트너는 내가 후원해줘야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스폰서님이 하는 모든 것을 이제 관찰하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을 관찰한 후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따라 해보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스폰서님이 하는 것들을, 이런 행동들을 다 보게 되니까, 스폰서님은 이거 다음에 이거 설명하네. 다음 사람을 만났는데도 이 다음엔 이런 순서대로 가시네. 그리고 반드시 데모는 하시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먹이고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스폰서님은 내 앞에서 늘 그렇게 본 보여주시네. 약 뚜껑에 숫자를 적어주면서 드시는 법을 설명하고, 설명할 때 뭐든지 시음을 하나는 하고 먹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하시네.를 관찰하는 겁니다, 사장님.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그대로 할 거라는 인지가 잘 안 돼 있으면 스폰서님이 뭘 할 때, 후원해 주실 때 있죠? 그때 헛, 헛짓을 합니다. 네, 제가 안 좋은 건 다 지시라고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스폰서님한테 이 설명해달라고 옆구리를 찌른다든지 어쨌든 스폰서의 기승전결에 방해되는 것들을 한다든지 잠시 자리를 비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사장님들 가회 선생님 알죠? 가회. 가회 선생님이 늘 그 곁에서 과외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잠시 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내가 경험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그 바뀐 생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마치 저는 첫 느낌이 내가 매트릭스 세계 안에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다니던 동네 길이었어요. 늘 다니던 동네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서 저 가게 사장님은 이것 때문에 예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 가게 사장님은 이것 때문에 제가 필요하고 저기 길 걸어가는 아줌마는 살쪄 있어서 살 좀 빼줘야 될 것 같고 저 아줌마는 애가 둘인데 애가 키가 작네? 이거 좀 친구들한테 전달해주면 되게 좋을까? 저 사람은 되게 피곤하네? 쟤는 뭐 애가 이렇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자로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이라든지 결단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째 명단을 써오라 그러면 저기 그 한 3시간 넘어 거리에 막 제주도 사람 명단 써. 여기는 경남입니다. 근데 저기 강원도 사람 명단 적어오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장님 보면서 싹 웃으면서 얘기해요. 사장님,
맨날 보는 사람 먼저 좀 쓰면 안 될까요? 왜냐면 사장님이 보기도 쉽지 않죠. 뭐 어떻게 해서 한번 이렇게 전달이 된다 해도 그 후속도치, 뭐 전문용어로 AS 해주는 게 사장님 너무 힘들죠? 그러면 기왕이면 매일 얼굴 보고 가까운 사람부터 하면 안 될까요? 이러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뭐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꼭 멀리 산골 멀리 멀리 있는 사람들 씁니다. 그리고 끝내 안 알리고 사라지십니다. 왜 그럴까? 그분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두려움 때문에 아직까지 변화하지 못했던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사람이 언제 변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 대목을 주제를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 변했을까? 왜냐하면 저도 초기 속도가 뭐 그렇게 썩 빨랐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언제 변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계속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이 문화 안에 있고, 이런 강의 속에 있고, 이 미팅 안에 있었는데 서서히 온도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스피치를 들으면 들을수록 유니티 너무 좋고 계속 경험이 쌓이고 나의 외모도 바뀌기 때문에 계속 돋습니다. 그 사람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서서히 마음이 익어갔다고 해서 그게 100도는 아닙니다. 그게 완벽하게 끌어 넘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어 넘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정말 나의 삘이 꽂힌다고 하는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정말 눈이 휙 도는 순간이 옵니다. 자, 그때 국수 끓여보셨죠, 사장님들? 우리 주부 사장님들 국수 끓여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수를 탁 끓여보면 국수 물이 확 하면서 넘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처럼 우리가 그 물이 99도가 아니라 100도에서 그 물이 확 타오르는 그때처럼 계속해서 이 안에서 내 마음의 온도를 계속해서 끓입니다. 교육 속에서, 그리고 미팅 속에서, 경험 속에서, 스폰서님과의 상담 속에서 계속해서 끓이면서, 오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기를 갖고, 끈기를 가지고, 또 이 학문을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간다면, 사람들 변화하는 그 순간이 이제 오시겠죠. 자, 그 변화하는 그 순간이 그냥 내가 조금 강의 몇 번 들어보고 알리고 내가 그냥 몇 번 약간 좀 세미나 한두 번 보고 알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결단하고 돌아서지 않겠다. 난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왔더라면 아마도 사장님들 변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이 변화는 날마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이제 잘 많이 듣는데요. 이 시스템대로 하는 것은 어, 그, 그 바퀴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내가 이곳에서 조금 멀어졌거나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장님, 자전거 본 적 있습니까? 너무 잘 굴러가겠죠. 이 자전거 너무너무 잘 굴러가죠. 네모난 바퀴. 얼마나 잘 굴러가겠습니까? 그죠? 제가 네모난 바퀴를 검색하다가 네모난 차를 봤습니다. 모터의 힘으로 차가 굴러가긴 굴러가는데 모터의 힘 때문에 굴러는 갔으나 아스팔트에 스크래치를 내더라고요. 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스폰서도 힘들고 당사자도 힘듭니다. 그래서 경험자와 무경험자는 무경험자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 안에 들어와서 둥그러져 가야 합니다. 근데 초보자라고 둥근 것도 아니고 뭐 경험자라고 둥근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고집과 자아가 있기 때문에 변화를 통해서 이 안에서 둥그러져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시스템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시스템은 아마 먼저 간 성공자들이 낸 길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유니스의 문화가 아닐까라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문화들이 우리의 시스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세미나 랠리를 했을 때 드레스를 입었던 적이 있거든요. 월마다 드레스를 입고 멋지게 올라옵니다. 무대 위로. 그때 봤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제가 마음이 계속해서 끌어올랐을 때 어느 날 어느 랠리에서 그때 딱 봤는데 그곳에 서 계신 리더 사장님들의 모습이 기라성 같은 장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의 스폰서님은 아니었어요. 근데 드레스를 입고 한 2, 30명 정도의 그런 리더분들이 딱 서 계시는데 진짜 저분들이 기라성 같다.
정말 유니시티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그런 리더 같다. 이거 너무 멋지다. 그리고 난 저분을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 기라성 같은 리더의 자리에 반드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일단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텝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내 경험이 있든 없든 그것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따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 강의 안에서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한 몇 가지를 이제 들어보자면, 우리가 메인데이를 정합니다. 우리가 메인데이를 딱 정해주면, 메인데이가 뭔가요? 라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죠. 메인데이는 이제 그 팀이, 스폰서님이, 비즈니스 스폰서님이 정해준 날을 메인데이라고 합니다. 메인데이는 나의 메인데이죠. 자, 스폰서님이 정해준 나의 메인데이가 예를 주에 한 번이건, 뭐 두 번이건 정해진 날이 있다면, 그날 사장님이 주에 두 번을 듣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 나는 월요일과 수요일이 메인데이인데 사정이 생겨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메인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사장님? 그죠? 그럴 때 어떤 제가 사장님께 최근에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 사장님이 시킨 거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땡 했습니다. 메인데이는 이제 스폰서와 약속한 날, 시스템과 약속한 날, 나 자신과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오라고 한들 안 한들 그냥 그날 가는 겁니다. 저의 에피소드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이제 아팠던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이 이제 수술을 할 날이 되었죠.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그분을 수술장에 넣어놓고 보통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밖에서 울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막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의 가족이기도 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기도 했지만 또 사회적인 가족의 우리 시스템 OM 날에 제 파트너들은 OM장에 또 오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불효를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수술장에 넣어드리고 그리고 운전을 해서 이제 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저희 오행장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경험은 있잖아요. 운전을 해서 오는데 가슴이 막 에이는 거예요. 가슴에 이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 뭐 출근하는데 너 왜 출근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존중해줬고 그리고 다른 가족이 그 자리를 또 같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스템 안에서 다시 내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저녁에 또 교대해서 뒤처리를 할 수 있었죠. 제가 가족적으로는 좀 큰일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정말 이제 큰 사건이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어쩌면 제 마음속에 우리 메인데이를 스폰서님 반드시 지키라고 저한테 정해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도 같고요. 또 하나는 생각해보면 데몬을 하라 그러죠. 사람들 가방 속에 데몬 도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으면 이제 전부 다 예스 하실 거죠. 적어도 이 시간에 비디오 켜고 이곳에 앉아 계신 사장님이라면 예스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데몬을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데몬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파트너 사이에도 보여주고 하느라 그것을 이제 영상을 찍어서 저희가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데몬을 보고 있던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딸이 뭐 유튜브 하는 줄 알고요. 그 막 자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 실수하기 때문에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껐다가 켰다가 그걸 수십 번 해가지고 다시 편집을 해서 영상을 이제 뭐 말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 걸 옆에서 딱 보더니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정말 제가 봐도 언어 사업자 못지않게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 저한테 주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이러면서 줬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는 정말 멋지게 신년 파티를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박민 대표님께서 해주신 100% 신년 파티를 했는데, 사장님들 그 신년 파티에서 아마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연극을 한 편 봤습니다. 이제 뮤지컬을 봤는데 박미드 스폰서님과 우리 메가월드 팀의 탄생 스토리의 뮤지컬이었어요. 너무 보고 싶죠? 네, 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연극하시는 연극 배우가 대본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압니까? 대본을 너무 잘하셔서 그 연극 배우가 진짜 완전 현실 고증 200%였습니다. 뭐 오메가 데몬, 비타민 C 데몬, 뭐 화학은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배우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렵지 않잖아요, 데모는. 사실 한 두어 번 보면 로고라도 따라 할 수 있고, 데모는 기승전결에 맞게 그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데모도 배우지 않은 마음으로 보면 스폰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배우십니다. 과장님들께서. 그래서 한 번 보면 그냥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최근에 양자기도 많이 활용하시고 인바디도 많이 활용하시죠. 그러니까 인바디 브리핑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1박을 통해서 인바디나 뭐 양자기나 뭐나 어떤 도구든 간에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 사람들 보려는 마음으로 그것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그걸 보게 되면 사람들 흉내 낼 수 있게 됩니다. 흉내 내게 되고 더 찾아서 공부하게 되고 내가 본 것도 있지만 직접 찾아서 공부한 것은 내 재산이 돼서 내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전입니다. 파트너를 시켜보고 소비자를 시켜보고 또 시켜보고 또 시켜보고 또 시켜봐서 이따만큼 인바디 자료를 모아오면 사람들 내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해보는 겁니다. 스템에서 해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해보면 그냥 강의만 들으신 분들이 있고 그것을 또 내가 해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브리핑 내용이 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배우는 마음, 내가 해보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또 이 사례 하나를 들어드리면 중간 역할 하라 그러죠. 그냥 뭐 제 경험담 위주로 해드리겠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중간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애프터 미팅을 합니다. 애프터 미팅을 하는데 사람들 1분 스피치 너무 편안하시죠?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도 이지록입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사람들 처음부터 너무 편안하셨죠? 이 문화가. 안 편안한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원래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성공을 못 잊는다고 하죠. 시스템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근데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어색한 것들을 내가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봄으로써 그냥 그것을 다 옷을 입는 거야. 그래서 정장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장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할 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초보자 분을 초대를 해왔습니다. 신규분을. 그래서 이제 엑스터 미팅을 할 건데 동그라미 서는 것 자체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파이팅도 당연히 어색하죠. 나도 어색했는데 그분도 어색하시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안에서 미리 안내해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가 마치고 우리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 근데 저는 가끔 농담을 드리습니다. 너무 경험이 드라마틱해서 종교 부흥회 같을 때도 있지. 근데 재밌다고. 근데 한 몇 번만 더 들어보면 다음엔 너가 그 부흥회를 집도하고 있을 거야. 너가 집회하고 있을 거야. 미리 들려줍니다. 그리고 할 말 없으면 그냥 잠깐 서서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지나가면 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하죠. 그러면 이 역할을 미리 안 해주시면 중간에 계신 분들께서 강의 마치면 화장실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 사람들 많이 당했잖아요. 많이 겪었잖아요. 애프터 미팅 체험 스피치 너무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데 내가 초대한 그분은 꼭 화장실을 가요. 왜냐? 내가 진저를 먹였으니까. 내가 에너지를 먹였으니까 화장실에 가고 싶으시죠. 그리고 저를 배려해서 그 예의를 또 지킨다고 아니면 강의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그분은 한 시간을 참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것은 경험자든 무경험자든 이곳에 들어오면 이 시스템 안에서 이걸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그러면 그것을 잘 배워놨다가 사람들이 미리 중간 역할을 해서 그분이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좀 똑똑하신 분들, 사회적으로 퀄리티 있으신 분들, 좀 경험자 뭐 분일 수도 있겠죠. 많이 아시는 분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딱 들었는데 본인이 판단합니다. 이거는 맞고, 이거는 별로고, 이거는 좀 발라니까 내가 전문용어로 면 팔린다, 쪽 팔린다라고 하죠. 이건 내가 조금 불편하고, 이건 저 사람이 불편할 거고, 스스로 막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선택적 시스템대로 합니다. 그건 사람들 시스템대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복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조금 다 내려놓고 사람들 이 안에서 안내해주는 그 방향대로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하나 흑역사 사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강의에 일찍 오시는 사장님들이 있으시죠. 너무 잘하셨잖아요. 강의에 일찍 오셨으니. 그죠? 지각도 안 하고 일찍 와가지고 계신 사람이 너무 잘하죠. 근데 가끔은 강의 시작 전에 영상 매체들이 막 나옵니다. 그죠? 화면에 영상이 나오는데 저는 강의에 와서
서로 막 체험단 교류 안 하고 어쩌면 와서 미리 얼마나 대모해주기 좋은 환경입니까? 그죠? 대모도 안 해주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TV만 보고 있을 때, 화면만 보고 있을 때 그때 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시간이 많으시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리고 몇 번은 제가 오세요 해서 제가 대모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모해 주는 이유는 사장님 이 시간에 대모를 해주든 아니면 저기 저 살 빠지신 사장님 연결해서 그죠? 체험 스피치 들려가지고 한 개라도 더 듣게 가게 하시던 어쨌든 간접 체험을 계속 늘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내가 스폰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폰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데몬도 스폰서가, 체험 스피치 붙이는 것도 스폰서가. 저기 저 지나가시는 저분 있죠. 저분 있잖아요. 되게 날씬하시잖아요. 근데 저분 사실은 18kg 뺀 거예요. 원래는 이래고 당뇨가 있어서 그런 일 그랬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미리 해줄 수 있잖아. 얼마나 강의장에 오면 우리가 나눌 것들이 많습니까? 꼭 1대1로 못 붙이더라도 대신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와서 계속해서 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마 이 공간 안에서 훨씬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꼭 해주시면 사람들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뭔가 많은 결과를 내신 분들, 똑똑한 분들, 이러신 분들은 가끔은 제가 볼 때 영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업에 많이 있으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영업사원 모집하듯이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런 색깔의 파트너들이 모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와서 변하면 된다면. 왜냐면 우리가 평범하신 분들이 뭐 판매라든지 뭐 말 전달이라든지 잘 안 되니까 못해도 괜찮다고 하지. 솔직히 말해서 잘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을 다 반복을 통해서 잘하게 되니까. 헌데 뭐 말 잘하고 뭐 판매 잘하고 뭐 인맥 많지만 이 안에서 영업사원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성장 못 하십니다. 그분들은. 팔다가 끝나죠. 언제까지 어디까지 팔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시스템 안내를 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폰서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스폰서님 저는 이거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한 두어 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 한 번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데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예라고 하고 마음속으로 그건 스폰서는 생각이죠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물리에서 생각하다가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시스템은 내가 이해하고 하려면 늦다는 거예요. 시스템은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하는 거죠. 왜냐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 멋진 우리 대표님이 그죠? 하루에 9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루에 9명을 못하면 하루에 몇 명이라도 뭐 5명이라도 3명이라도 2명이라도 나는 절대로 내가 정한 그 횟수는 반드시 뭐 지키겠다. 정한 미팅은 지키겠다. 내가 하기로 한 이런 것들 시스템 안에서 약속한 것들은 지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을 모집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영업사원이 되고 내 파트너를 영업사원화해서 양육하면 절대로 사장님들 그 조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사례 드릴게요. 사장님들 제가 1일 1 S&P는 기본이라고 듣고 자랐습니다. 저도 초보자 시절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에 S&P 하나는 반드시 듣는 거라고 찾아서 듣는 거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줌 환경이 좋아지면서 이 공간 안에 주 1, 2회에 S&P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라인별 미팅 속에서 아마 S&P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S&P를 찾아서 듣는지 있는 것만 듣는지 그것도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1 S&P라고 했는데 혹시 마음속으로 S&P를 많이 들으라는 거구나 라고 혹시 해석하진 않았는지 저는 예전에 한 CD를 100번 들으라고 듣고 박민 대표님 강의 속에서 그렇게 듣고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호전 반응 CD 100번 박민수 대표님 19 발음 프린트 100번 어쨌든 뭐 삶의 진실 스토리 CD 100번 이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많이 들으라는 거구나 라고 합니다. 그죠? 아닙니다. 정말로 100번 들으라는 겁니다. 이제 놀랍죠. 근데 그렇게 듣다가 보면 사람들 차를 타면 자동 나오죠.
그 음성이 자동 나오게 세팅해 놓는 겁니다. 내 환경을 그렇게. 자, 그리고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 듣는 나의 경험이 어느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1년 전에 들었을 때랑 지금 들었을 때는 다른 게 들리게 되겠죠. 똑같은 게 들리면 그냥 내가 일을 안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챕터가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자, 소비자 관리 부분인데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소비자는 누가 소비자냐라고 생각을 하면 소비자는 제가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잘 소비해서 감동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한테 잘 소비한 후에 나의 가족한테도 소비를 시키고 이런 감동하는 집단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면 감동을 나누면 소비자가 됩니다. 큰 그게 아니어도 전달할 수 있죠. 오메가 먹고 쥐가 안 나서 발뒤꿈치가 매끈해져서 그래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명분도 나눌 수 있고 꿈도 나눌 수 있고 가치도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는 내가 QI가 그냥 QI가 목적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줄 수 있는 상태까지 아마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발전하게 되려면 일단은 소비자를 사장님들이 소홀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업자로만 이게 구성되어 있다면 내가 뭐 핀 도전을 할 때는 매출을 확 떴다가 핀 도전을 안 할 때는 정말 전 밑에서 전전긍긍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매출을 보면 사장님, 이게 이 일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라는 자괴감이 또 스스로 들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 처음에는 0이지만, 혼자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엔 0이지만 시간 속에서 내가 먹으라 어쩌라 저쩌라 안 해도 스스로 사 먹는 소비자의 분단은 사장님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스템 속에서 이제 20명의 소비자를 잘 만들어 보고 그분들을 시스템 강의 안으로 안내를 하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리더는 자동적으로 찾아진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소비자를 전달할 때는 끊임없이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 팔려고 드니까 우리가 작아지죠. 그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왜 우리 애가 100점 받아오고 그죠? 막 성적 올라가고 우리 남편 연봉 올라가면 뭐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친구들 만나면 저절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 제품을 이제 절로 자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에너지 한 잔을 줘도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에너지인데 얘는 뭐 운동선수들이 있잖아. 꼭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잔을 주더라도 프로모션에서 필드에서도 난 그런 거 안 먹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달했는데 그런 거 안 먹어야 하시면 그냥 내려둡니다. 아니 제가 그죠 참 신기해요. 이 초록색 물이 세 사람한테 먹이면 세 사람 다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눈이 시원하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갑자기 앉아서 막 제가 얘기하는데 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갑자기 화장실 가세요. 근데 이거 다 자기 몸 반응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먹으니까 이렇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뭐 반응 나오지 궁금하네? 이러면 그래요? 그럼 먹어보세요. 이런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뭘 한 가지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프로모션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소비하는 분들께는 저희가 제품 자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나의 스폰서님을 자랑합니다. 또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 시스템을 자랑하면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초대할 강의의 강사님도 자랑하고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그 자랑은 단 그분이 듣고 싶은 소리로 자랑을 하시면 적중률이 많이 올라가겠죠. 아마 저희 남편이 저에게 전달해 주면서 산후조리 보약이라고 하고 준 게 저는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혜로운 스폰서님의 터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는 산후조리 보약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과학이 주신 아마 핵폭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자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폰서님인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신뢰를 통하고 마음을 통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1년 하고 말고 2년 하고 말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자녀에게 상속된다. 이거에 되게 마음 좋아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작게는 50만 원이었지만 500만 원, 5천만 원 꿈도 꿔보고 그리고 이게 자녀한테도 3대도 상속된다고 해서 내가 이제 자녀 못 주면 손녀를 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은 아마 우리가 평생의 직업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나에게 안내해주는 그 스폰서님과 내가 코드를 맞추지 못하면 참 괴로운 일이 됩니다. 이 일이. 네, 그런데 또 하나. 스폰서님 한 분에게 스폰서십을 보내보세요. 그분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하고 또 그 스폰서의 입장에 내는 분은 본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스폰서고 모두는 파트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점검해가면서 이것들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왜냐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딱 한 사람에게 스폰서십을 정말 보내보세요. 그리고 그걸 본 내 파트너, 하는 파트너들은 나에게 스폰서십을 보냅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뭐 음료 한 잔을 봐도 뭐 챙기기 저 여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죠. 저도 그랬었고요. 그랬는데 그 모습보다도 내가 먼저 스폰서님 예우하고 스폰서님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 나는 스폰서님 한 분 섬겼는데 많은 파트너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경험을 사랑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님께는 존경과 신뢰를 이렇게 보내면 좋겠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누가 스폰서인가라는 또 정리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스폰서인데 그 중에서 비즈니스 스폰서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리는 꼭 한번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스폰서라 하면 PCM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PD라는 큰 산을 넘으신 분들이 비즈니스 스폰서가 됩니다. 또는 사업을 한 3년 정도 꾸준히 하시고 성장하고 1년 이상 꾸준히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이 디렉터 이상의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잘 들으세요. 이 디렉터 사장님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이 디렉터. 그리고 그 팀의 PD 사장님이 너무 멀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팀에 PCF 사장님이 있다면 반드시 결과를 낸 PCF 사장님들. PD 같으면 PD 높은 스폰서님이 비즈니스 스폰서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파트너들을 보면 악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착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나랑 가깝고 마음 편하고 얘기하기 좋은 분들과 상담을 합니다. 그럼 사장님들 뭘 서로 누가 뭘 알아야 알려줄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를 아는지 뭐를 모르는지가 다 정리가 안 되신 분들끼리 서로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그 스폰서 입장에 있는 분은 들어줍니다. 왜냐면 파트너가 찾아와서 나에게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면 이제 당연히 들어주죠. 그리고 좋은 말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시 되면서 들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데 스폰서를 내랑 친한 스폰서님을 나의 감정 소비 상황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스폰서님 아직 마음 멘탈이 자리 잡지 못했는데 점점 충전해가는 중인데 내가 스폰서님의 꿈을 죽일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담은 반드시 비즈니스 스폰서님과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얘기, 감정 소모적인 얘기들은 하는데 하면 먼저 내가 듣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자, 그리고 그럼 상담하자 그러면 스폰서님,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시는지는 아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웃죠? 그러면 저는 사장님께 뭐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해서 같이 그냥 웃고 말 때가 있습니다. 자, 상담은 준비하셔야 되겠죠. 뭐를 상담할지를 준비하셔야 되겠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스폰서한테 미리 언급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준비하고, 맵도 준비하고, 그릴 게 없어서 뭐 상담 안 그려왔어요. 이런 말 18번이거든요. 자, 근데 그릴 게 없으면 가상 맥이라도 그려와서 안내하는 겁니다. 스폰서님과 상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이 어떻게 상담하는지도 보고, 배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스폰서님 아니라 비즈니스 스폰서님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누가 그걸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하시냐면 성공 성장보다는 그냥 이곳에서 위로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곳에서 자아 발전까지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안내해드려도 이 패턴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위로가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서로가 죽어가는 거죠. 나도 죽고 너도 죽자 다 죽자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모두의 꿈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와서 어, 정리를 하자면 나의
존경을 보낼 스폰서님, 그리고 나는 스폰서로서 배울 만한 입장과 자세를 갖출 것, 그리고 상담, 비즈니스 상담은 반드시 나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비즈니스 스폰서입니다. 혹시 그분과 코드가 잘 안 맞다면 그 위에 스폰서님 또 찾아가세요. 하지만 어지간하면 사장님들에 맞추어서 다 어떻게 갈 길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고치고 수정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폰서의 시간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고 또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스폰서와 파트너와 그런 우리 모든 부분들이 팀이 되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옛날 사진이, 굉장히 옛날 사진인데, 처음 시작할 때 핸드폰에 놓고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힘들 때 열어봤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무대에서 PD 인증식을 하게 됐고, 우리 초등학교 입학한 딸에게 딸이 그림으로 그려준 금메달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저에게 너무 소중한 것을 제가 코팅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니어 디렉 때, 이 디렉 때, 아직 막 마음이 괴로울 때 이것을 봤습니다. 시사하는 점이 참 많죠, 이게. 사람들, 이런 그래프 보셨을 겁니다. 혹시 길고 지루한 기간을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정말 그 성장 곡선을, 성장 그래프를 그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유니시티 속도도 너무나도 많이 빨라져서 처음부터 쭉쭉쭉 성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혹시나 저 임계점이 아직 다다르지 않아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저 임계점을 지나면서 빨간 것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술급수적 성장이 아니라 기하급수적 성장이 사장님들이 가져가는 그 꿈을 연료로 해서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꿈이 아마 기하급수적인 성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멋진 연말 저녁에 또 저와 함께 저의 이제 흑역사와 또 제가 잘한 얘기들을 이제 듣고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켰는데요. 이렇게 뿌리 내리는 시간에 사람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뿌리 가지셔서 큰 숲을 이루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들을 응원합니다. 2025년도 화이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